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나온 여론조사가 23개입니다. 이걸 종합 평균해서 정확하게 현재 판세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희망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도 방송하다 보면 우리 우파 유튜버들 많이 보는데,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있잖아. 공정 7%, 또는 코프라, 한국사회여론평판연구소 8%, 또는 근거도 없이 낙관론을 펴는 이런 우파 유튜버들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냉정하게 현재 판세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한두 개 일비하면 안 된다. 일주일 동안 23개가 등록된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걸 평균을 해보면 이게 판세라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23개를 다 취합해서 일일이 평균해가 나누고 이게 저 혼자 하기는 어렵죠.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컨설팅 그룹입니다. 아주 큰 회사예요.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두 개의 여론조사 회사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주는 거기에 선배가 저희 대구 고향 선배가 있습니다. 조재묵 사장님, 조재묵, 이분이 여론조사계에 아주 오래 있었고, 실전에게 이런 자료를 컨설팅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근데 제하고는 워낙 형동생하면서 친분이 있으니 매주 자료를 보내주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다. 먼저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의 조재묵 선배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23개를 다 평균해서 분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7일간 일주일이죠. 23개 3대 대결 분석을 했는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 꽃만 뺐네요.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이가 털고 가는 거 이거 빼고요. 분석해 봤더니 아직은 이재명이가 48.8이니까 저는 희망은 있다 봐요. 워낙에 비호감도가 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48.8, 아직은 과반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워낙 비호감도 크니까 더 이게 이재명에 넘어갈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4.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14.7 차이 나는 거예요. 23개 평균이 이재명은 48.8, 그 다음에 김문수 34.1, 아직도 이게 14.7, 제가 12, 3%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근접하는 14.7 차이고요. 오차범위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이준석이는 어떠냐? 이준석이는 7.5, 한 7, 8, 그게 맞는 것 같아요. 7, 8, 7.5.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자, 그러면 이게 ARS가 있고 또 전화응답 있잖아요. 제가 어떤 유튜버 봤더니 특히 오늘 송국권 선배 혼술, 제가 오늘 법대로 또 출연하는 혼술 있잖아요. 그분도 송국권 선배도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ARS 여론조사하고 전화응답 차이점을 설명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근데 ARS도 리얼미터는 또 20% 차이 나거든요. 주로 갤럽이나 MBS 사회 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 있잖아요. MBS나 갤럽은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거죠. 전화 조사. 그 다음에 우리 공정이나 우리가 하는 또 리얼미터는 또 ARS입니다. 그러면 이 ARS하고 전화 조사하고 직접 면접 조사하고 차이는 어떠냐? 약간은 차이 나지만 ARS 조사는 17개 있어요. ARS 조사는 이게 돈이 좀 적게 들거든요. 전화 면접이 좀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느 게 100% 딱 옳다 이렇게 단정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용만 보면 이제 이거 ALS가 17개예요. 23개 중에 이거 ALS가 17개. 여기는 이제 이거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는 이제 이거 13.7 차이 납니다. 아까 이제 다 합치면 14.7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ALS는 1% 차이가 줄어들어요. 13.7. 그러니까 23개 다 합치면 14.7. 23개 중에 ALS가 17개다. 17개를 이게 그 평균을 했더니 13.7. 약간 차이는 줍니다. 근데 이거 전화 면접 조사가 조금 더 차이 커. 전화 면접 조사가 6개거든요. 갤럽이나 MBS 6개. 거기는 이제 이거 차이가 더 커요. 17.5입니다. 그러니까 갤럽이나 MBS 보통 많이 인용하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 전화 사람이 직접 전화해 가는. 여기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도도 많이 언급하죠. 사람이 전화 오니까 매장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중도나 무당층도 그 언급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갤럽이나 MBS가 더 전화 여론조사보다 그 ALS보다 더 좀 정확한 거 아니냐. 근데 거기 하면 이제 막 20%, 22%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그 평균 해봤더니 17.5예요. 전화 면접 조사는 17.5. 근데 그 ALS는 좀 차이가 줄어서 13.7. ALS는 이게 그냥 진짜 극성 양쪽이 그 확실한 지지층들. 왜 ALS 전화 오는데 다 전화 받고 응답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확고한 지지층들만 응답한다. 이렇게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국권 선배는 이제 이거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실제 이거 ALS 응답하는 사람은 투표하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13.7 주는 거고. 근데 이거 갤럽이나 전화 면접 조사는 미안하니까 끝까지 전화는 받아서 응답을 해주는데 많이 들어본 이재명이라고 응답해주고 실제 투표율이 70%면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우리한테 해석하면 ALS가 저에게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제가 한 방송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러게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겁니다. 결론도 그러게 그 모든 여론조사 23개 합치면 14.7. 그 중에 ALS 17개는 13.7. 그 다음에 전화 면접 6개는 17.5 차이가 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투표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이게 이렇게 차이 난다고 투표를 포기한다? 이번 대선은 이게 그냥 끝났다? 뭐 한동훈 쪽에서는 이게 그냥 이번에 빨리 대패해서 보수가 재건하자. 뭐 이런 이제 그 패배주의도 있는데요.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 봐요. 지금요. 저도 그 유튜브 제가 1년하고 몇 달 했는데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1년 만에 그 65만 엄청나게 그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덕수하고 김문수 원칙을 지키고 단일해라. 이런데 제 소신을 좀 밝혔다가 구독자가 한 15,000 이상 빠져나가고요. 그 이후에 조회수가 거의 뭐 우리 다 유튜버들 많이 줄었지만 제가 아마 그 반토막 이상 많이 줄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유 중에 저는 뭐 예를 들어 법률 이슈가 저는 이제 법률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이재명 재판이 다 대선이 그럼 미뤄지고 뭐 헌재도 끝나고 이게 법률 이슈가 없고 이제 정치도 있고 여러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제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완전히 그 낙담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8대 0으로 파면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자중질환으로 전당대회 거치면서 워낙에 그 4분의 1 찢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자포자기 하다시피 우리 그 우파 국민들이요. 상당히 그 낙담해 있어요. 희망을 잃고 패배주의에 자포자기 이런 분이 주위에 많아요. 이런 분은요. 뭐 종편도 보기 싫고 심지어 뭐 맨날 희망 고문하는 유튜브도 보기 싫고 이제 근데 이게 다 포기하고 나 투표도 안 할란다. 이런 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조회수나 구독자도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도 당연히 낮게 노는 거예요.
물론 또 여론조사 막 이재명 쪽은 가스라이팅 하다시피 여론조사 기관 좌파들은 막 차이를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아예 우리 우파가 선거를 포기하도록 이런 공작도 할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여러 전문가들 많이 고민해보고 상의해봐도 아예 이제 뭐 여론조사 전화 받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대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몇 번의 출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정치에 고관심층이고 나라를 진짜 걱정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은 워낙 힘드니까 거의 뭐 자포자기 하다시피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연 투표를 포기할까요? 저는 안 한다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포기할 사람 같으면요, 투표 포기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만해 한용운의 인연설이라는 시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진짜 투표를 포기할 사람은요, 아예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만난 사람 보면 심지어 이준석이 한동훈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층 중에. 투표 안 합니다.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투표합니다. 왜?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있고 낙담하니까 나 투표하기 싫다 이러죠. 막상 투표를 되면요, 그래도 나라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냐, 투표를 갑니다. 한 표라도 내가 이재명이 하고 한 표라도 차이가 적게 나야지 이재명이가 또 안한 무인으로 교만해가 날뛰는 거 막아야 된다. 이길지 될지는 모르지만 지더라도 내가 한 표라도 차이를 적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냉정하게 여론은 14.7이다. 23개는. 그런 응답률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다. 응답률에 따라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한참 우리가 막 탄핵 반대 운동하고 집 앞에 한남동에 추운 겨울에 집에 밤샘 들어눕고 막 싸울 때 지지율이 51%까지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8대 0으로 끝나버리니까 확 그냥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 제 말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경선 거치면서 4분 오열돼가지고 분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 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볼 겁니다. 이대로 완전히 주저앉고 말 거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어떻든 저떻든 이재명만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자체가 사람 됨됨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 인품이나 업적이나 모든 거는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는 어차피 사표입니다. 어차피 이게 죽은 표 아니냐? 지금 죽은 표에 뭐 7%냐 8%냐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면요, 결국은 저는 상당히 한두 번 여론이 출렁하면서 조금 따라 붙는 게 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고 그냥 여론이 움직여 줍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기준으로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가 이제 막판 변수가 뭐가 있느냐, 이걸 보니까요, 이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제 중반에 중요 변수로 크게 6개를 꼽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걸 되면 좀 출렁거림이 있다, 이런 거죠. 6개 변수가. 첫째가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이 사람들이 승복하고 참여해야 된다. 저도 중요한 변수로 봅니다. 근데 한동훈이는 뭐 조건은 내걸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에 나가겠다고는 하니 한번 한번 지켜보십시다. 한동훈은 뭐 조건은 계속 걸고 아직은 흔쾌하게 돕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도 이제 뭐 미래를 꿈꾸려면 다음 주부터 현장에 나간다니까 한번 지켜보고, 홍준표 후보, 한덕수 후보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설득을 해봐야죠. 여기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탈당 여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컨설팅이니까 오늘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뭐 저는 부정적으로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강국하게 김문수를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잖아요. 그럼 진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라면 토달지 말고 그냥 윤 대통령 하라는 대로 김문수 찍읍시다. 그냥 무조건 찍으면 돼요.
내만 찍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도 이게 윤 대통령 도와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진심을 믿고 본인이 찍고 내가 윤 대통령 지지자라면 내가 찍고 한 명이라도 이게 더 끌어오자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혁신당 이준석과 단일화 이건데 이거는 저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이게 그 단일화해도 이게 이준석 표 중에 한 30% 정도는 이재명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쉽지도 않고. 물론 이제 이준석 입장에도 지지율이 지금 7, 8%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10% 못 넣으면 선거 비용이 엄청납니다. 아직도 이게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좀 희박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좋은, 이거 제가 많이 주장인 건데 원희룡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원희룡, 유승민 이런 이제 그 기존의 국힘 중진들을 참여하도록 만들자. 이거는 이제 할 수 있잖아. 김문수 후보가 상고초대해서 원희룡, 유승민 이런 분들에게 중용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TV 토론 이게 중요한데요. 뭐 저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보다 나쁘지 않다 봐요. 김문수 후보가 이게 뭐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막 달변가는 아니라도 상당히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크게 우리가 밀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큰 점수를 따기도 기대하기 쉽진 않지만 이거는 이게 중립 변수라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캠프하고 당이 따로 노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더 문제야. 김문수 캠프는 원래부터 이게 왔고 당은 이게 옛날에 하다게 워낙 한덕수 쪽으로 많이 가 있고 한동훈 걔가 있어서 당하고 이게 캠프가 유기적으로 지금 안 되는 이 걱정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이 여섯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다 최악이었거든요. 다 최악. 그래서 이게 이거 14.7이 나온 거예요. 차이가. 보세요.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다 보이콧. 그 다음에 유승민, 원희룡 다 보이콧. 사실상 보이콧.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이거 윤 대통령도 이제 이거 계속 탈당 요구만 했지 결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준석하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캠프하고 당도 유기적으로 안 되고. 이게 전부 최악의 국민에서 놓은 여론조사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자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원희룡, 유승민부터 해서 한동훈까지 다 이게 움직이 된다. 한덕수까지요. 홍준표보다 이게 모시러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총력전을 펴면 상당 부분 근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게 또 원래 김문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의종군 하고 있으니 지금은 이제 이거 당 중심으로 새롭게 그 전열을 가다듬고 당도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거든요. 이제 의원들 안 놓으면 전부 이게 다음 공천에 반영해야죠. 다음 공천에 그 마이너스 주더라도 그 죽기 살고 의원들이 뛰도록 유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상당히 변수들이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그 23개 냉정하게 평가했고 6대 변수까지 이거는 이제 그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가 분석한 걸 제가 소개한 겁니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도적 탈당으로 하나하나게 이제 매듭이 풀리고 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선거죠. 이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6.25 때 낙동강 전투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인천상륙 작전으로 결국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이게 아직도 선거 요즘 이게 그 2, 3일 하루만 이게 출렁출렁합니다. 받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에도 밤낮으로 하루로 변동하면서 김문수 후보 기사 회생했듯이 또 이게 선거도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변수들을 하나하나 매듭을 풀면서 나가면 아직도 저는 싸움은 가능하다. 우리가 6.25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겼고 또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도 대역전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면 끝까지 한번 아직도 이재명이는 48% 비호감이 극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